이번 그 민주당 공천이 아마 역대 민주당 공천 중에 가장 불공정한 공천이 됐다. 그 정도입니까? 그렇게 험지 출마할 용기가 있었다면 인천 계양을 가지 않고 분당으로 갔었겠죠. 당이 어려우면 지도부가 아무래도 앞장을 서야 되죠. 네. 뭐 사병보고 나가라 하면 되겠습니까? 장수들이 앞장을 서야죠. 낯선 데 가서 죽어라. 그건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고향이 최고의 최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동. 바람에 날려버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네, 갑자기 왜 안동인지 저희가 좀 영상으로 풀어봤는데 뭐 핵심 인물들 험지 출마라는 얘기 뭐 여당만 있는 거 아니죠. 야당에서도 대표가 좀 험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두 분 당연히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고향이 안동이고 지난 대선 때 그 로고송 중에 하나가 아예 그 안동역에서라는 노래를 활용을 해서 또 로고송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뭐 그런 영상이 남아 있는데 굉장히 뭐 멜로디도 흥겹고 하더라고요. 나를 위해 이재명. 네, 벌써 이제 한 1년 반 넘었죠. 네, 예전 대선 때 나왔던 영상인데 자, 아무튼 뭐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험지 출마 요청에도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딱히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김기현 대표는 뭐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이런 반응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아예 좀 못 들은 척을 하는 건지 글쎄요. 뭐 이제 지역구인 계양구에서 여러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뭐 이번 주 계속 뭐 미용실도 들리고 뭐 순두부도 사 먹고 굉장히 지역 밀착 행보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말인즉슨 계양을 뜰 생각이 없다라는 걸까요? 예. 사실 통상적인 지역구 의원의 행보인 거죠. 예. 이거를 계양을 뜰 생각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이재명 대표의 안동 이야기는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나왔는데요. 저는 사실 이 의미도 없고 감동도 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로서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험지에 가서 네. 험지 주민들에게 평가를 한번 받아봐라. 네. 이 정도의 의미인데 그 처음에 우리가 인적 쇄신을 이야기하면서 험지 출마론이 쓸 당시에는 10년 이상씩 이 국회의원들이 한 지역구에서 머물다 보니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 아니냐. 예. 그렇기 때문에 험지에 가서 험지도 발전시키고 우리 민주당 바닥을 한번 닦아봐라 이런 의미에서 가라고 한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동일 지역에서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했거나 오랫동안 선출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의원으로서는 초선이니까. 그렇죠. 예. 0.5선입니다. 재보궐로 했으니까. 저보다도 이제 조금 늦게 들어오셨거든요. 아, 뭐 대표가 그러다 보니 후배입니까? 그런 시기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대표니까 험지 가라라고 했던 것이 사실 너무 그냥 좀 가볍게 이렇게 네가 가라 하와이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대표라고 해서 네가 가라 하와이의 대상이 되는 건 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선 이상 중진이라든지 뭐 영호남, 수도권 다 똑같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 대한 인적 쇄신을 논해서 나온 건데 네. 대표기 때문에 험지에 무조건 가야 된다. 이것이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지 사실 아직까지 궁금한 지경입니다. 네. 자, 먼저 이 혁신을 시작했던 국민의힘이 보기에는 좀 어떤 상황 같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계양 동네 한 바퀴를 보면서 이게 뭐 통상적인 의정 활동이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통상적이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컨셉이 그 지상파 방송 중에 동네 한 바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남의 동네 놀러 가서 구경하는 거거든요. 예, 좀 이게 좀 주민분들과의 어떤 소통이나 의정 활동보다는 좀 우리 지역구인데 좀 구경 가신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고 아, 친밀한 느낌이 쏙 안 들었다. 네, 뭐 그런 이런 느낌이 잘 많이 해석인가요?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저는 이재명 대표와 이원욱 의원의 네가 가라 하와이 논제 이 부분은 정말 민주당에도 또 앞으로 한국 정치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어차피 하와이 안 가십니다. 안동 안 가시고 예. 계양에 계실 것 같아요. 네. 계양 다른 데 가셨을 거였으면 지난번에 분당에 계셨겠죠. 본인의 정치적 연고지에 계셨을 텐데 좀 이렇게 안전한 선택으로 가서 본인의 장악력을 높이시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친명 비명 간의 이 싸움이 이어지는 게 굉장히 비생산적이고 예. 한국 정치에 좋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의 싸움은 86 기득권과 우리 여기 전용기 의원님 같은 미래 세대 간의 싸움이 돼야 되거든요. 민주당은 가만히 있어도 지금 여태까지 국회를 보면은 항상 50% 이상이 갈려왔어요. 예. 민주당은 산술적으로 80명에서 90명이 갈려야 돼요. 네. 근데 그 갈려야 되실 분이 나는 친명이라서 한 번 더 해야 돼. 나는 비명이라 정치적 핍박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나 핍박하지 말고 나를 공천 주는 게 혁신이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비혁신적이에요. 오히려 8.16 기득권 세력이 있다는 건 모두가 존재하고 인정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항해서 미래 세대 권력 그리고 미래 정치를 해나갈 민주당의 젊은 분들이 나서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갈 곳도 없고 그리고 또 문제가 이것 좀 한번 나도 붙어볼까 해도 우리 이거 비명계 겁박하는 거야 이 예. 컨셉으로 가다 보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비생산적인 논쟁이고 한국 정치의 해악이라고 봅니다. 또 굉장히 좋은 분석 같은데 이제 민주당의 미래 얼굴로서 이 86 세력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해석은 좀 동의하시나요? 늘 나왔던 얘기죠. 예. 사실 지금은 굉장히 많은 진통들을 국민의힘에서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다룰 거지만 국민의힘도 지금 네가 가라 하와이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 지도부부터 이렇게 영남의 중진권 의원들은 험지로 가야 된다, 수도권으로 가야 된다 이 진통을 겪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도 지금 잠깐 이렇게 진통을 안 겪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예. 당장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화살이 가고 있지만 조금 뒤면은 뭐 옛날에 이제 586 운동권들 네. 뭐 퇴진론이라든지 다양한 혁신안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혁신을 저쪽 당만 해야 되고 우리 쪽 당은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맥락이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혁신 경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내년 총선에서는 우리 국민들께 선택의 기로에 맡겨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사실 이재명 대표를 일부러 실드 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조금 전에 안동역에 그런 것이 굉장히 뜬금없다라고 했던 게 중진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쇄신의 일환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0.5선 초선에게 할 이야기는 조금 뜬금없지 않느냐 하는 예. 정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개인적 바람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안동 가셨으면 해요. 어. 그래야지 혁신 경쟁이 시작됩니다. 아, 네, 우리 어머니도 당도 가줘야. 네, 우리 예. 당도 그러면은 그럼 우리 당 어쩔 건데 하는 거 오기 때문에 그 틈에서 우리 전용기 의원님이나 저 같은 그 청년 정치인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안 가실 것 같지만 가신다면 큰 의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청년 정치인의 활약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